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태수님의 이야기인데, 김태수님께서 사연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 70만 원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고,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희망도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김태수이고 올해 68세인데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에 70만 원으로 사는데 연금이 그게 다이고 더 받을 방법이 없으며 이걸로 버텨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지갑을 여는데 남은 돈을 세어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계산합니다. 밥은 먹을 수 있나, 전기세는 낼 수 있나, 병원은 갈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매일 아침이 이렇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 달 70만 원으로 어떻게 사나, 밥은 제대로 먹나, 집은 어디서 사나, 병원은 어떻게 가나. 궁금하실 텐데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리겠고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죽었고 자식들은 연락이 끊겼으며 친구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70만 원으로 버티며 삽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지만 살아야 하니까 방법을 찾았고 1년을 버텼으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젊었을 때는 평범하게 살았고 회사 다니며 월급 받았으며 가족도 있었습니다. 부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는데 행복했고 50대까지는 괜찮았는데 부인이 아팠습니다. 55세 때 부인이 암에 걸렸고 병원비로 돈을 다 썼으며 저축한 돈 5천만 원을 다 쓰고 집도 팔았는데 그래도 부인은 죽었습니다. 63세 때 부인이 떠났고 혼자 남았으며 돈도 하나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려고 했는데 아들은 자기 사는 것도 힘들다고 했고 딸은 시집가서 남편 눈치 본다고 했으며 둘 다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연락을 끊었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며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70만 원이었고 그게 다였으며 이걸로 살아야 했습니다. 첫 달에는 어떻게 쓸지 몰랐는데 돈이 너무 빨리 없어졌고 10일 만에 50만 원을 썼으며 나머지 20일을 20만 원으로 버텨야 했는데 지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집입니다. 70만 원으로 사는데 제일 큰 문제가 집인데 여러분은 집에 얼마나 쓰시나요? 전세금, 월세, 관리비 다 하면 많이 드실 텐데 저는 15만 원밖에 못 씁니다. 70만 원 중에서 15만 원만 집에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고 결국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월세 12만 원짜리 고시원인데 방이 2평도 안 되고 창문도 없으며 환기도 안 되는데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다이고 화장실은 공동이며 부엌도 공동입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충격받았는데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싶었고 감옥 같았으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2만 원이면 싼 편이고 더 싼 곳은 없었으며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옮겼는데 짐이 별로 없었고 옷 몇 벌, 이불 하나, 그릇 몇 개가 다였으며 책상 위에 놓으니까 끝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자는데 잠이 안 왔고 옆방 소리가 다 들렸으며 기침 소리, 코 고는 소리,
TV 소리 다 들렸는데 시끄러웠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나갔는데 복도가 어두웠고 화장실은 더러웠으며 변기가 막혀 있었고 냄새가 심했는데 참고 썼습니다. 씻으려고 샤워실 갔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왔고 찬물만 나와서 추웠으며 빨리 씻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났고 냄비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빌려서 끓였습니다. 이게 제 집인데 여기서 살아야 하고 달리 갈 곳이 없으며 70만 원으로는 이게 최선입니다. 겨울에는 더 힘든데 난방이 잘 안 돼서 추웠고 전기장판을 샀지만 전기세가 나올까봐 약하게 틀었으며 밤에 이불을 2개 덮고 옷을 입고 자도 추웠습니다. 여름에는 더웠는데 선풍기도 전기세 나올까봐 못 틀었고 창문도 없어서 환기가 안 됐으며 땀을 흘리며 잤습니다. 1년을 사는데 익숙해지지 않았고 매일 답답했으며 가끔 숨이 막혀서 밖에 나가 숨을 쉬었는데 이게 제 집이고 이게 제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식사입니다. 70만 원으로 사는데 집에 15만 원 쓰고 나면 55만 원 남는데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고 식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드시나요? 혼자 살아도 30만 원, 40만 원은 드실 텐데 저는 20만 원밖에 못 씁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하루에 6,600원인데 이걸로 세 끼를 먹어야 하고 한 끼에 2,200원입니다. 2,200원으로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밥 한 공기도 못 사 먹는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고 결국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침은 안 먹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굶는데 처음엔 배고팠지만 익숙해졌고 이제는 안 먹어도 괜찮으며 아침은 그냥 물만 마십니다. 점심은 복지관 무료급식을 먹는데 11시에 가면 밥을 주고 반찬도 주며 공짜입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30분 걸리는데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가고 비가 와도 걸어가며 11시 전에 줄 서야 먹을 수 있는데 늦으면 못 먹습니다. 줄에 서면 다른 노인들이 많은데 다들 저 같은 처지이고 밥 먹으러 온 거며 아무도 말 안 하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밥을 받는데 국, 밥, 반찬 3가지를 주고 양이 적지만 공짜니까 감사하며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맛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까 눈물이 나고 감사하며 천천히 씹어서 먹고 한 알도 남기지 않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배가 부르고 힘이 나며 복지관 직원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옵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는데 라면을 끓여 먹거나 빵을 먹으며 라면은 3개에 1,000원짜리를 사고 빵은 할인하는 걸 사며 저녁 한 끼에 1,000원 정도 씁니다. 가끔 마트 가면 시식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먹기도 하고 할인 시간 맞춰서 가면 반값에 파는 게 있는데 그걸 사며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도 사는데 싸니까 사고 배탈 안 나면 괜찮습니다. 과일은 못 먹는데 비싸서 못 사고 채소도 잘 못 먹으며 고기는 구경도 못 하는데 1년에 한 번 복지관에서 삼겹살 구워주는 날이 있고 그날만 먹습니다. 생일날 뭐 먹을까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라면 2개 끓여 먹었고 혼자 촛불도 없이 라면 먹으며 생일을 보냈는데 슬펐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을 수도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약속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며 명절에도 혼자 라면 먹고 추석에도 송편 못 먹고 설날에도 떡국 못 먹는데 복지관 문 닫으면 혼자 끼니를 때워야 하고 그게 제일 힘듭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서 몸무게가 10kg 빠졌고 기력이 없으며 어지러울 때가 많은데 병원 가면 영양실조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려면
이렇게 먹어야 하고 이게 제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의료비입니다. 70만 원으로 사는데 집에 15만 원, 식비에 20만 원 쓰고 나면 35만 원 남는데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고 의료비가 큰 부담입니다. 68세니까 몸이 아픈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며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는데 병원을 가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참습니다. 약도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한 달에 5만 원 드는데 비싸서 반만 먹거나 안 먹기도 하며 그러면 상태가 나빠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든데 병원 가면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지만 한 번에 1만 5천 원 들어서 못 가고 그냥 파스 사서 붙이는데 파스도 비싸서 아껴 쓰며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 힘든데 고시원이 4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 올라가야 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땀이 나고 숨이 차며 4층 올라가면 10분 걸립니다. 고혈압 약은 꼭 먹어야 해서 한 달에 3만 원 쓰는데 나머지 약은 못 먹고 혈압이 조절 안 돼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참습니다. 치아도 나쁜데 이가 3개 빠졌고 잇몸이 아프며 씹기 힘든데 치과 가면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든다고 해서 포기했고 그냥 빠진 채로 삽니다. 밥 먹을 때 씹기 힘들어서 죽만 먹거나 부드러운 것만 먹는데 영양이 더 나빠집니다. 안경도 바꿔야 하는데 잘 안 보이고 글자가 흐려 보이며 안경 맞추려면 10만 원 드는데 비싸서 못하고 그냥 낡은 안경 쓰는데 불편합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안 가고 암이나 큰 병 나오면 치료할 돈도 없고 그냥 죽는 거니까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번째와 5번째가 남았는데 더 힘든 이야기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게 생활비입니다. 70만 원으로 사는데 집에 15만 원, 식비에 20만 원, 의료비에 5만 원 쓰고 나면 30만 원 남는데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고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비, 교통비, 옷값, 세제값 다 내야 하는데 30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며 어떻게든 아껴야 합니다. 전기세는 한 달에 2만 원 나오는데 고시원 관리비에 포함돼 있지만 많이 쓰면 추가로 내야 해서 아껴 씁니다. 여름에 선풍기 못 틀고 겨울에 전기장판 약하게 틀며 전등도 아껴서 켜고 핸드폰 충전도 복지관에서 하며 최대한 전기를 안 씁니다. 수도세는 공동이라 따로 안 내지만 샤워는 일주일에 2번만 하고 빨래도 일주일에 1번만 하며 물을 아껴 씁니다. 휴대폰비는 한 달에 1만 5천 원 나오는데 제일 싼 요금제를 쓰고 데이터는 거의 안 쓰며 전화도 잘 안 하고 문자만 보내며 복지관 와이파이 써서 인터넷하고 영상도 거기서만 봅니다. 교통비는 한 달에 3만 원 쓰는데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니지만 먼 곳 갈 때는 버스 타야 하고 노인 무료 패스 있어서 다행인데 그거 없으면 못 다닙니다. 옷은 1년에 한 번 삽니다. 겨울에 내복 한 벌 사는데 1만 원짜리 사고 여름에 티셔츠 한 장 사는데 5천 원짜리 사며 신발은 2년에 한 번 사는데 운동화 1만 5천 원짜리 사고 그게 다입니다. 옷이 낡아도 못 사고 구멍나도 꿰매서 입으며 양말도 꿰매서 신고 속옷도 여러 해 입는데 남들 보기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제는 제일 싼 걸 사고 치약도 1,000원짜리 사며 비누도 작은 거 사고 샴푸는 안 사고 비누로 머리 감으며 휴지도 아껴서 쓰고 한 장씩 떼서 쓰며 모든 걸 아껴야 합니다. 이발은 1년에 2번 하는데 5,000원짜리 이발소 가고 머리가 길어도 참고 지내며 손톱깎이로 직접 자르기도 합니다.
안경 닦는 천도 없어서 옷으로 닦고, 우산도 없어서 비 오면 비닐봉지 쓰며, 겨울에 장갑도 없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닙니다.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없고, 영화 볼 돈도 없으며, 취미 생활할 돈도 없는데 그냥 집에 있거나 공원 산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선물 줄 돈도 없고, 경조사비 낼 돈도 없어서 친구 장례식도 못 가며 그냥 혼자 삽니다. 한 달에 30만 원으로 생활비 쓰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항상 부족하고 월말이 되면 돈이 떨어져서 굶기도 하며 다음 달 연금 나올 때까지 버티는데 그 며칠이 제일 힘듭니다. 70만 원이면 한 달 사는데 빠듯하고 여유가 하나도 없으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데 작년 겨울에 감기 걸려서 병원 갔더니 진료비 3만 원 나왔고 약값 2만 원 들어서 5만 원 썼는데 그 달은 식비를 줄여서 버텼고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이게 제 생활이고 이게 제 현실인데 매일 돈 걱정하며 살고 내일 걱정하며 자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게 외로움입니다. 70만 원으로 사는 게 힘든 건 돈 때문만이 아니고 외로움이 제일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고 저녁에 자러 갈 때도 아무도 없으며 말할 사람이 없고 웃을 일도 없으며 그냥 혼자입니다. 부인이 살아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매일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었으며 외롭지 않았지만 지금은 혼자고 말할 사람이 없으며 하루 종일 입을 안 열 때도 많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있으면 답답한데 벽만 보고 있고 창문도 없어서 하늘도 못 보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습니다. 복지관 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말이 없고 각자 밥만 먹고 가며 가끔 눈인사하는 사람 있지만 친해지지 않고 이름도 모르며 다들 저 같은 처지라 말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공원 산책하면 다른 노인들 보는데 다들 짝이 있고 부부가 같이 걷는데 저는 혼자 걷고 부러우며 외롭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노는 게 보이는데 웃고 뛰어다니며 행복해 보이고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데 부럽고 제 젊은 시절 생각나며 눈물이 납니다. 자식들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전화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연락하면 뭐라고 말할지 모르고 부담 줄까봐 못하며 작년에 한 번 전화했는데 아들이 받지 않았고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바쁘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서 상처받았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는데 남편이 받았고 장인어른 제가 바쁘대요. 이렇게 말하고 끊었는데 서운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 안 했고 아마 자식들은 제가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를 겁니다. 명절에도 연락 없고 생일에도 연락 없으며 저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아버지입니다. 친구도 없는데 젊었을 때 친구들은 다 연락이 끊겼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며 가끔 생각나서 찾아보지만 못 찾고 혼자입니다. 부인 산소에 1년에 한 번 가는데 추석 때 가고 꽃을 사가지고 가서 무덤 앞에 앉아 말합니다. 여보, 나 힘들어, 보고 싶어, 외로워. 이렇게 말하면 눈물이 나고 한참 울다가 오는데 그게 제가 유일하게 마음 터놓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내일도 혼자구나, 모레도 혼자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답답하며 가끔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나 싶고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습니다. 외로움이 제일 힘든데 돈 없는 것보다 더 힘들고 밥 못 먹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우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데 저는 혼자 살고 있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으며 저도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70만 원으로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돈 때문만이 아니고 외로움 때문이며, 가난은 참을 수 있는데 외로움은 참기 힘들고 매일 혼자라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가끔 고시원 복도에서 다른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피해가고,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한테 말 걸고 싶은데 바빠 보여서 못하며 그냥 혼자 돌아옵니다. TV 보면 행복한 가족들 나오는데 부럽고 저는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며, 뉴스 보면 부자들 나오는데 부럽고 저는 왜 가난한가 생각하며 채널 돌리다가 끄고 그냥 천장 보며 누워 있습니다. 하루에 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세어봤는데 5분도 안 되고, 복지관에서 밥 주시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말하고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 주세요. 말하는 게 다이며 나머지 시간은 말 안 하고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버티는 것 같으며, 내일도 이렇게 살고 모레도 이렇게 살 겁니다. 70만 원으로 사는 제 인생이 이렇고 외로움이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살아야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며 1년 동안 버티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70만 원으로 사는 방법을 찾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료 혜택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복지관 무료 급식이 제일 큰 도움인데 점심을 거기서 먹으니까 식비를 많이 아끼고, 일주일에 5번 가니까 한 달에 20번 먹고, 그게 큰 절약입니다. 복지관에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무료 건강검진도 해주고 무료 이발도 해주며 무료 법률 상담도 해주는데 다 이용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는데 겨울에 난방비 지원 신청했더니 10만 원 받았고, 여름에 냉방비 지원도 신청했는데 5만 원 받았으며, 명절에 선물도 주고 쌀도 주는데 감사하게 받습니다. 교회나 절에서 무료 급식하는 곳도 찾았는데 일요일에 교회 가면 밥 주고, 초하루에 절 가면 공양 주는데 종교는 없지만 받아 먹습니다. 도서관도 자주 가는데 무료로 책 읽을 수 있고, 에어컨도 나오고 난방도 나와서 여름이나 겨울에 하루 종일 있으며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둘째로 알뜰하게 삽니다. 마트 갈 때는 항상 할인 시간 맞춰서 가고, 저녁 8시 이후 가면 단값에 파는 게 많아서 그때 사며, 유통기한 임박한 것도 사고 못생긴 과일도 싸게 파니까 사며, 10일 행사하는 것도 사고 최대한 아껴서 삽니다. 옷은 헌옷 가게에서 사는데 1,000원, 2,000원에 팔고 상태도 괜찮아서 거기서 사며, 신발도 중고로 사고 가방도 중고로 사는데 새 것 살 돈 없으니까 중고로 삽니다. 물건 고장 나면 직접 고치는데 인터넷 검색해서 배우고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며, 선풍기 고장 났을 때도 직접 고쳤고 의자 부러졌을 때도 직접 고쳤습니다. 셋째로 작은 일이라도 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일을 찾았는데 68세라 일자리가 없고 어디서도 안 뽑아주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청소 일자리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한 달에 3번 청소하고 한 번에 3만 원 받아서 한 달에 9만 원 버는데 적지만 도움됩니다.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일하고 3만 원 받는데 한 달에 4번 하면 12만 원 벌고, 힘들지만 돈이 필요해서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도 모으는데 폐지, 캔 병 모아서 고물상에 팔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 되고, 부끄럽지만 돈이니까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3만 원 정도 더 버는데 연금 70만 원에 더하면 93만 원 되고,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며 의료비에 더 쓸 수 있고 생활비도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힘들지만 감사할 게 있는데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며 잠잘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사는데 노숙자들은 집도 없고 거리에서 자는데 저는 고시원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고 복지관에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건강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감사한데 68세인데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며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니까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하는데 종교는 없지만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작은 희망을 가집니다. 큰 희망은 없지만 작은 희망이 있는데 오늘 복지관 밥이 맛있을까? 오늘 날씨가 좋을까? 오늘 누구 만날까? 이런 작은 희망이 저를 살게 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나을까? 다음 달이 이번 달보다 조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버틸 수 있고 언젠가는 자식들이 연락할까? 언젠가는 친구를 만날까? 이런 희망도 가지며 작지만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복권도 한 달에 한 번 사는데 1,000원짜리 복권 사고 당첨 안 되지만 꿈을 꾸는데 만약 당첨되면 뭐 할까? 집을 살까?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상상하면 즐겁고 잠깐이라도 행복하며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입니다. 70만 원으로 살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희망 때문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한 달 70만 원으로 사는 제 삶을 보여드렸습니다. 고시원에서 살고 복지관에서 밥 먹으며 아껴 쓰고 작은 일 하고 외로워하지만 버티며 사는데 이게 제 현실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고 믿고 하루하루 버티며 삽니다. 70만 원이면 적은 돈이고 한 달 살기 빠듯하며 여유가 없고 항상 부족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살 수 있고 저는 1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주변에 저 같은 사람 계시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걸어주시고 밥 한 끼라도 사주시며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무도 안 찾아주고 아무도 관심 없지만 누군가 말이라도 걸어주면 좋겠고 안부라도 물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복지제도도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많은데 알면 신청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주변 노인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신청 도와주세요. 자식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연락하세요. 바빠도 전화 한 통 하시고 명절에 찾아뵙고 부모님 혼자 사시면 자주 연락하시고 안부 물어보세요. 저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 소중히 여기시며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돈 많이 안 들여도 괜찮으니 말이라도 자주 하시고 얼굴이라도 자주 보여주세요. 그게 부모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고 제일 큰 위로입니다. 저도 자식들이 연락만 해줘도 행복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외롭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정부한테도 부탁드리는데 기초연금 70만 원으로는 살기 힘듭니다. 집값, 물가 다 오르는데 연금은 안 오르고 70만 원으로 한 달 버티기 너무 힘드니까 올려주세요. 100만 원만 돼도 훨씬 나을 텐데 30만 원 더 있으면 의료비도 쓸 수 있고 생활비도 여유 있을 텐데 제발 올려주세요. 무료 급식소도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 복지 프로그램도 늘려주세요.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니까 기회를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힘든 분 계시나요?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도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함께 버티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만 원으로 살아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 가지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주변 어려운 이웃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거고 모레도 살 겁니다. 70만 원으로 버티며 살고 외로워도 참으며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고 그날까지 버티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함께 버텨요. 우리 모두 힘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영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영희님께서 사연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에 존중받는 비결을 아신다고 합니다. 60대까지는 자식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친구들한테도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바꿨더니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존중하고 친구들도 존중합니다. 경로당에서도 의견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영희입니다. 올해 72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에 존중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엔 무시당했습니다. 60대까지는 그랬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친구들한테도 무시당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바꿨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에 존중받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도 배우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대 때 일입니다. 아들 민수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며느리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려고 해요. 저는 기뻤습니다. 어머, 좋겠다. 어디 가는데?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랑 이탈리아요. 저는 조언하고 싶었습니다. 프랑스는 소매치기 조심해야 해.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많대. 그리고 이탈리아는 음식이 짜니까 조심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다 준비했어요. 무시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투였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딸 지순의 집에 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손주 교육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학원을 많이 보내야 해. 영어도 시켜야 하고 수학도 시켜야 해. 딸이 한숨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이 의견을 존중해줘야 해요. 엄마는 예전 방식이에요. 무시당했습니다. 제 경험과 조언이 필요 없다는 투였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나는 자식을 위해 조언하는 건데. 억울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어른 공경할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듣는 척만 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주제를 바꿨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말이 재미없나 봅니다.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저는 항상 구석에 앉았습니다. 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무시당하니까요. 남편 이종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요즘 자식들이 나를 무시해. 내 말을 듣지도 않아. 속상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조언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들려요. 좀 줄이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도 내 편이 아니네. 나는 자식들 위해서 말하는 건데. 남편이 한숨 쉬었습니다. 나도 당신 말 들으면 피곤해요. 옛날 이야기만 하고 요즘을 이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무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할까?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자식들도 키웠고 인생도 많이 살았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할까? 억울했습니다. 처음엔 남들 탓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 버릇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남들만 잘못한 걸까? 나는 문제가 없을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방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조언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조언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게 잔소리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계속 들으니 피곤했을 겁니다.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제 방식을 강요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거부한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해야 한다는 걸요. 두 번째 문제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항상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하며 시작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며 요즘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재미없었을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들었을 겁니다. 지겹고 답답했을 겁니다. 게다가 요즘을 부정하니 기분도 나빴을 겁니다. 자신이 사는 시대를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이해해야 한다는 걸요. 옛날 이야기는 가끔만 재미있을 때만 해야 한다는 걸요. 세 번째 문제는 부정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불평하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없다. 요즘 세상은 살기 힘들다.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며 불평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듣기 싫었을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피하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니 사람들이 저를 피한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요. 감사하고 칭찬해야 한다는 거요. 네 번째 문제는 고집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방법을 말해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돼. 내 방법이 맞아 하고 우겼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답답했을 겁니다. 꼰대 같았을 겁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말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걸요. 다른 방식도 인정해야 한다는 걸요. 다섯 번째 문제는 자기중심적 사고였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 경험, 제 생각, 제 의견만 말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관심 없는 척 했습니다. 금방 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데 나는 말이야 하며 화제를 가져왔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서운했을 겁니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요. 여섯 번째 문제는 변화 거부였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고 인터넷도 잘 모릅니다. 배우기 싫었습니다. 옛날 방식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만 뒤처진 겁니다.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이해 못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답답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요.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요. 문제점을 깨닫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65세 때였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조언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조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이 근질거려도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계획이 어떻게 돼?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요청하면 그때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하고 물으면 그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바꾼 건 옛날 이야기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하는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요즘 뉴스, 요즘 드라마, 요즘 유행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TV를 보며 배웠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배웠습니다. 손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가 유행이야? 요즘 애들은 뭐 하고 노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손주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거 관심 있어요. 네, 할머니도 알고 싶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공통 화제가 생겼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을 때만 가끔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꾼 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늘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는 말 대신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는 말 대신 그래도 좋은 세상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게 많아 보였습니다.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사람들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저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네 번째로 바꾼 건 유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방식만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식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방법을 말하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한번 해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도 말하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선택은 상대방이 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도 나는 말했잖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저한테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꾼 건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방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며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엔 하며 호응했습니다. 상대방이 다 말하면 그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도 털어놓고 속마음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잘 들어줘요. 이야기하면 시원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꾼 건 계속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헷갈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물으니 손주가 좋아하며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며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배우니까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영상도 봤습니다. 메신저로 자식들과 연락했습니다.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이제 메시지 보낼 줄 아세요. 대단하신데요. 칭찬받으니 뿌듯했습니다. 계속 배웠습니다. 영어 단어도 외우고 요리법도 배웠습니다. 뇌도 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전화했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민수야, 너는 어때? 일은 괜찮아.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힘들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들어줬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말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내 방식대로 해봐. 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조언 감사해요. 딸 지수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딸이 손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메신저로 받았습니다. 예전엔 못 봤을 텐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쓸 줄 알아서 바로 봤습니다. 사진 잘 받았어. 우리 손주 예쁘다. 답장했습니다. 딸이 기뻐했습니다. 어머, 엄마 메시지 잘 보내시네요. 대단하세요. 칭찬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배우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손주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엔 제가 먼저 조언했는데, 이제는 딸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요즘은 엄마 방식이 맞는 것 같아. 아이 의견을 존중하는 거. 엄마 때랑 다르더라. 너 방식대로 해. 딸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신기해요. 고마워요. 며느리 수진이도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집에 왔을 때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인사했습니다. 예전엔 형식적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도왔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하고 제안만 했고, 며느리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편해지셨어요. 예전엔 좀 부담스러우셨는데, 이제는 편해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예전엔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는 달라질게.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관계가 훨씬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제 옆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영희 씨, 여기 앉아요. 같이 이야기해요. 불렀습니다. 예전엔 구석에 혼자 앉았는데, 이제는 가운데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영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똑똑하더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희 씨 말이 맞아요. 동의했습니다. 친구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많이 달라졌어. 예전엔 불평만 하더니 이제는 긍정적이야. 듣기 좋아. 칭찬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노력했어. 태도를 바꿨어. 친구 윤미자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영희야, 나 요즘 딸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상해. 저는 들어줬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하겠다. 공감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미자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영희야,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속이 후련해.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미자가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는 자식들이랑 잘 지내잖아. 비결이 뭐야? 나도 알려줘.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미자야, 나도 예전엔 무시당했어. 근데 몇 가지를 바꿨어. 조언을 줄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경청했어. 그랬더니 달라졌어. 미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게. 고마워.
세 번째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우울했는데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저도 제가 좋아졌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혈압도 안정됐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이영희 씨,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비결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태도를 바꿨어요. 긍정적으로 살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반응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내 판단을 믿어. 내가 결정해. 아들이 감동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믿어주시니 힘이 나요.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직하기로 했어요. 엄마 말씀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고마워요. 뿌듯했습니다. 제 말이 도움이 됐다니요. 예전엔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존중받았습니다. 딸이 명절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정성스럽게 골랐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형식적인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좋아요. 편하고 이야기하기 좋아요. 예전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친구 같아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이 저를 친구 같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놀러 가도 돼요. 주말에 할머니네 갈래요. 스스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랑 있으면 재밌어요. 할머니는 제 말 잘 들어줘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제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희 씨 생각은 어때요? 항상 물어봤습니다. 경로당 행사를 준비할 때도 저한테 물었습니다. 영희 씨, 이번 행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제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의견을 참고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행사가 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영희 씨 덕분에 좋은 행사였어요. 감사해요. 뿌듯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다니요. 친구들이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사실 나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들어줬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순자가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랑 대화를 더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봐.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조언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고마워했습니다. 영희야, 내 말대로 했더니 남편이랑 대화가 늘었어. 고마워. 제 조언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전엔 조언해도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요청받고 감사받았습니다. 윤미자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물었습니다. 영희야, 나도 딸이랑 관계 좋아지고 싶어. 어떻게 했어? 구체적으로 알려줘.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자야, 먼저 조언을 주려.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해. 불평을 줄이고 딸 이야기를 들어줘. 끝까지 경청해. 그러면 달라질 거야. 미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몇 달 후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진짜 달라졌어. 딸이 나한테 먼저 전화해. 이야기도 많이 해. 내 덕분이야. 고마워.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남편 이종수도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표정도 밝고 말도 긍정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었어. 태도도 안 좋았고. 이제는 바꿨어요. 남편이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니까 나도 좋아요.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남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대화가 늘었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72세입니다. 7년 전에 바꾸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줄이고 옛날 이야기를 줄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경청하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지키니 존중받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존중하고 친구들도 저를 존중합니다. 경로당에서도 의견을 물어봅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존중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실천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무시당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저도 65세에 시작했는데 지금 72세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조언 줄이기의 과학적 효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자주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가족 갈등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조언은 사랑이지만 잔소리로 들립니다. 대한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80%가 부모의 조언을 간섭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조언하면 무시당합니다. 물어볼 때만 조언하세요. 참기 힘들어도 참으세요. 입이 근질거려도 견디세요. 상대방이 엄마 생각은 어때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면 그때 말하세요.
짧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길게 늘어놓지 마세요. 그러면 존중받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언어 사용법입니다.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노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노인보다 사회적 관계가 2배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피합니다. 불평을 줄이세요.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 세상 살기 힘들다, 물가 비싸다 같은 말을 줄이세요. 대신 감사를 표현하세요.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다, 좋은 세상이다, 그래도 살만하다 하고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진짜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모일 겁니다. 존중받을 겁니다. 세 번째는 경청의 기술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경청을 잘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50% 높다고 합니다. 경청은 사랑입니다. 존중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제 이야기로 돌리지 마세요.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눈을 맞추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엔 하며 호응하세요. 상대방이 다 말하면 공감하세요. 힘들었겠다, 잘했다 하고 말하세요.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겁니다. 신뢰할 겁니다. 존중할 겁니다. 네 번째는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유연한 사고를 가진 노인이 고집센 노인보다 우울증이 40% 낮다고 합니다. 유연함은 지혜입니다.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식도 인정하세요. 요즘 방식이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방법도 변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자녀가 새로운 방법을 말하면 들으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한번 해봐 하고 격려하세요. 옛날 방식을 강요하지 마세요. 선택은 상대방이 하게 하세요. 결과가 안 좋아도 나는 말했잖아 하지 마세요.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그러면 존중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30% 높다고 합니다. 배움은 젊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우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세요. 문화센터에 가세요. 인터넷 검색을 배우세요. 어렵고 헷갈려도 포기하지 마세요. 손주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물으세요. 손주가 좋아하며 가르쳐 줄 겁니다. 요즘 트렌드를 배우세요. 요즘 뭐가 유행인지,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통합니다. 공통 화제가 생깁니다. 존중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옛날 이야기 조절법입니다. 대한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는 노인의 70%가 젊은 세대와 대화가 어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과거는 소중하지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하는 말을 줄이세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마세요.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현재를 삽니다. 미래를 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답답해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을 때만 하세요. 가끔만 하세요. 대신 현재에 관심을 가지세요. 요즘 뉴스,
요즘 드라마, 요즘 유행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대화가 살아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존중합니다. 7번째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족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가족 관계 만족도가 60% 높다고 합니다. 겸손은 품격입니다. 나이 많다고 우위에 서지 마세요. 경험 많다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인정하세요. 존중하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세요.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알려줘 하고 물으세요. 배우는 자세를 보이세요. 나도 몰랐는데 고마워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뻐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겸손한 어른이 진짜 어른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2세입니다. 60대까지 무시당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무시당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65세에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7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조언 줄이기, 긍정적 언어, 경청, 유연한 사고, 평생 학습, 옛날 이야기 조절, 겸손한 태도를 실천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존중하고 친구들도 저를 존중합니다. 경로당에서도 의견을 물어봅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60세도 70세도 80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무시당한다고 느끼시나요? 자식들이 여러분 말을 듣지 않나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피하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7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하세요. 오늘은 조언을 줄여보세요. 내일은 긍정적으로 말해보세요. 모레는 경청해보세요.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변합니다. 사람들 반응이 달라집니다.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무엇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함께 이야기해요. 서로 격려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 살았고 많이 겪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존중받지 않습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조언하면 무시당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피합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대화가 끊깁니다. 고집 부리면 꼰대가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면 지겹습니다. 교만하면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면 존중받습니다. 요청받을 때만 조언하면 감사받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좋아합니다. 경청하면 신뢰합니다. 유연하면 지혜롭다고 합니다. 배우면 멋지다고 합니다. 현재를 이야기하면 대화가 통합니다. 겸손하면 존경받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7가지를 계속 지키며 살 겁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경청하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배우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겸손하게 살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저를 계속 존중할 겁니다. 친구들도 저를 좋아할 겁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찾을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노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존중받으며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꾸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빠릅니다. 6개월이면 달라집니다. 1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존중은 권리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나이 많다고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제가 먼저 존중하면 상대방도 저를 존중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존중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